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머니마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무려 60년 만에 오펙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단체를 나간 게 아니에요. 지난 60년간 전 세계 기름값을 쥐락펴락하던 오일 카르텔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UAE가 탈퇴했는지, 앞으로 기름값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UAE는 지난 4월 28일, 5월 1일부로 오펙과 오펙 플러스를 동시에 탈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기름을 얼마나 팔지 같이 정하자는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UAE는 왜 갑자기 나간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 자율권입니다. UAE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석유 생산 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하루 거의 500만 배럴 가까이 생산할 수 있는데 오펙 쿼터 때문에 그만큼 못 팔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팔 물건은 넘치는데 팔지 말라고 묶여있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안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란은 이 전쟁에서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수천 발씩 날려댔어요. 그런데 같은 오펙 회원국인 이란의 행동에 대해 아랍 국가들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이죠. UAE 입장에서는 같은 편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준다는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결국 경제 실리와 안보적 결단이 합쳐진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2026년 2월 말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기름을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기름값은 치솟았겠죠.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1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UAE는 이 상황에서 조금 다릅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자국 영토 내 우회 송유관, 즉 푸자이라 송유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이 경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사이 UAE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펙에서 탈퇴해 생산량 제한을 없애버리면 UAE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많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또한 이란이 UAE를 향해 날린 미사일과 드론은 총 수천 발에 달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아랍권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분노가 이번 탈퇴 결정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2018년에 나갔고 에콰도르가 2020년, 앙골라가 2023년 말에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루에 생산량 기준으로 오펙 내 3위였던 UAE마저 나간 겁니다. 주요 산유국이 탈퇴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상 최악의 타격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증가까지 겹치면서 오펙이 예전처럼 유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고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오펙이 당장 해체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붕괴보다는 영향력이 약해진 느슨한 협력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 오펙 하나가 유가를 결정하는 구도가 아니라 개별 산유국들의 전략적 선택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번 탈퇴는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국제 정치 판도에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UAE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 이스라엘과의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을 끼고 있던 오펙 플러스와 결별함으로써 우리는 이란, 러시아와 한 배를 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겁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소 오펙의 유가 담합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 이번 UAE 탈퇴는 사실상 트럼프 손을 들어준 셈이 됩니다.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다자간 협력보다 자국 이 우선의 주권 선택이 강조되는 흐름입니다. UAE가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된 거죠.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UAE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기 전에 자국 매장량을 최대한 팔아치우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앞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앞으로 기름값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고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불안 심리가 유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도 교착 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UAE가 생산량 제한 없이 증산에 나서고 다른 나라들도 시장 점유율 경쟁에 뛰어들면 유가는 구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다가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UAE 증산이 본격화되면 유가는 안정 또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UAE를 핵심 에너지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UAE는 오펙 탈퇴 후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팔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은 이 기회를 잡아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나라는 UAE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원전 수주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사이입니다. 둘째, 물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대비해 UAE가 보유한 푸자이라 우회 송유관 등을 활용한 안전한 수송 경로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유가 변동성 대비 정책이 필수입니다. 카르텔 가격 통제력이 약해진 만큼 유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축류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동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던 외교 시각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정교한 외교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UAE가 60년 만에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충격과 생산 자율권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공조가 복합적으로 적용할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펙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에너지 질서가 형성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UAE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잡고 에너지 자립의 길을 더 빠르게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함께 읽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